용관, 관을 쓰겠다는 거예요. 관을 쓰겠다. 참, 상관에서 경관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지만, 이게 바로 이제, 금수, 조격이나, 이렇게 됐을 때 쓰는 거예요. 겨울에 태어난 금일주에 대해선 관을 찾는다, 관을. 운에서는 재성과 인성이 좋아요. 당연하죠. 왜냐면, 관성을 보호하니까. 식상은 불리하죠. 왜? 관성을 깨트리니까. 용신을 잡아놓고 나면 그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참고적으로 상관은 용신으로서 일단 정인을 쓸 수 있고요. 용신으로서 또 저렇게 관을 쓰죠. 관을 써요. 그리고 이게 격이 상관격에 상관 쓰는 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여기서 상신이죠. 상신은 겁재가 되고요. 부신은 정제가 되죠. 정제가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격이 흉격이면 오히려 쓸 용신이 많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많아지는 거죠. 그 대신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다음 강의는 양인격인데, 양인격은 운신의 폭이 좀 좁아지죠. 자기가 잘난 척하고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 상관격은 상관격과 양인격의 그 차이는 국가적인 사회를 나가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적으로 최고로 사는 것은 양인격이고요. 이 상관격은 천박하죠. 이게 제대로 잘 다스리지 않으면 한마디로 사농, 옛날에 직업으로 얘기하면 공상 직업에서 요게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빠진다고 했는데도 전부 승상격이 있고요. 그런 거 보면은 또 빠졌다고는 볼 수 없어요. 오히려 지금 현재 세상에서 좀 다양한 직업이 나타나지, 옛날에는 출신이 한계가 있으니까, 고정되어 있으니까 상관격에 관성을 써도 좋다라는 거죠. 만약에 국중에서 관성이 투출했으면 재성과 인성, 투출하고 재성과 인성이 둘 다 투출했다면, 즉 비겁 상관은 일찍이 뭐하지 않으면 길하지 않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중부정이에요. 일찍이. 그래서 비 하면은 강한 긍정이 되죠. 그래서 비겁과 상관이 떠도 관계없다. 이제 이렇게 구색이 갖춰지기가 힘든 격이 많죠.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얘기해 놓고도.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요게 승상지격이라고 그랬어요. 승상지. 어느 승상 정도의 격이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서 상관이잖아요. 겨울에 태어난 상관이죠. 상관이면 관을 써요. 이건 재성과 재생 관 하는 거죠. 그래서 역시 겨울에 태어난 경금일주는 활을 쓴다. 역시. 그리고 또 뿌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뿌리가 있고 여기 축중에 또 신금이 들어있고 해서 이 사주는 확실하게 관성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운 볼까요? 좋죠. 목화운으로 흐르잖아요. 승상사주 될만하죠. 단 요때 좀 안 좋죠. 신자진 수국을 이루니까 이때 안 좋고요. 축 안 좋고 이때 또 안 좋아요. 사축 금국을 이루니까 또 안 좋아요. 일단 지지로는 습토가 들어오면 안 좋아요. 사화 들어오면 사축 공국을 이루고 일일이 하나하나씩 따진다면 그래요. 그리고 천관으로 들어오는 건 이 정화 간목을 쓰니까 그렇게 별로 나쁜 운은 아니에요. 천간 지지를 항상 따로따로 봐야 돼요. 따로따로 봐야 돼요. 그래서 설하고는 이렇게 했어요. 본편에 승상조다라고 했는데, 승상조는 심여첨 선생이 승상조는 이미 있어요. 근데 승상조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다 그냥 승상지명이라고 했죠.
격이라고 했죠. 그 이유, 일승상명은 이미 저 앞에 하나 있어요. 좀 이 설하고가 이 뒤쪽으로 오면서부터 많이 부실함을 한마디로 평주하는 사람은 심여첨 선생의 그 원자의 뜻을 확실하게 알아듣고서 평주를 해야 되는데 이 뒤쪽으로 오면서 성의가 부족해요. 그걸 느껴요. 상관으로서 재성을 생한다. 한번 더 보죠. 네. 상관으로 재성을 생한다. 재생살한다.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재생으로서 관을 생한다. 네, 여기 있죠. 만약 상관과 더불어 관성이 한꺼번에 올라와 있을 때는 이게 취하는 게 부족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관성은 관성으로서 용신을 삼으니 운에선 재향으로 가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물론 재향으로 가고 있죠. 재성과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관성도 좋아요. 예, 관성도 좋아요. 문제는 진 이때 안 좋고 사 안 좋아요. 예. 그래서 재향도 좋다. 행 또 인성으로 흘러도 더욱 아름답다라고 했어요. 인성으로 흘러도 아름답다. 소위 병인, 정묘, 무진, 이게 진 안 좋아요. 기사하는데 사 안 좋고요. 경호, 균이 미운야라 라고 했죠. 예, 고르게 좋다라고 했죠. 자, 제가 어차피 이건 역주를 하면서 설하고의 의도와 심여첨 선생의 의도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설하고는 본편 1승상조라고 소개하였지만 1승상조는 6번에 있고 이 명조는 심여첨님은 9번에 승상직격으로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도 설하고의 무성의함이 드러난다. 역시 상관생재하고 재생관하여 마치 상관과 관성이 병투한 것과 같아 취할 만한 것 같지만 오행체형론을 검증하여 보면 수체 토화용조로서 토는 쓸 수 없다. 여기서 그래서 화목으로 용신이다. 관으로 용신을 삼아 대운은 재운을 반긴다. 인성운도 더욱 아름답다. 병인, 정묘, 무토는 좋으나 진토는 신자진 수국을 이루어 불미하고 기사대운 역시 갑기합토하고 사축금국을 이루니 불미할 것이다. 확실하죠? 뭐 이렇게 딱 찍으면 끝난 거예요. 네. 자, 10번. 이게 정승상 명조인데 지금 제가 저걸 집에서 작업을 하다가 그냥 USB만 갖고 와서 하는데 이 명조는 빠졌어요. 왜 빠졌는지는 모르지만 빠뜨렸어요. 정승상의 명조인데 빠졌어요. 그러니까 자평진전 평주에 설하고가 지은 책에는 이 명조가 빠졌어요. 병신기에 김이 이거 역시 똑같이 겨울에 태어난 금이죠. 금일주죠. 그래서 관성을 쓰는 거예요. 네, 관성을 써요. 그러니 설하고가 얘기를 안 했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안 했으니까 설하고 얘기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명조는 정승상의 명조인데 설하고는 이 명조를 어떤 이유인지 뺐다. 심여첨의 논 상관절에 원문에는 만약 동금 똑같죠. 겨울금이 관을 쓴다는 것은 뭐냐? 상관을 화해해서 자성이 되면서 상관이 화해해서 재성이 되면서 어떻게 된다? 더욱 그 빼어난 기운이 귀해질 것이다. 마치 정승상명이 그렇다라고 소개한 명조다. 역시 상관격에 연관으로 투출한 전관병화, 병화가 를 용시를 하는 듯하다. 관성과 인성은 용의시로 잡은 듯한다. 오행체형론으로 확인을 할 것이다. 역시 수체, 토화용조로서 화용신이고 목희신이다. 왜? 토는 못 쓸 거예요. 토는 플러스 한신이다. 점점 설하고의 무성의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점점 무성의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오행체형론으로 승상직격을 한번 찾아볼게요.
예, 이렇게 해서 딱 나오잖아요. 화를 쓰죠. 예, 재성이고 재생관하죠. 네. 다음 정승상이었나요? 10번이 네, 병화 쓰죠. 네, 미터 쓰고요. 네. 그렇죠. 딱 대운 요때 안 좋죠. 예, 요 사는 파랗게 해놨지만 아니에요. 이거 안 좋아요. 예. 근국을 이루니까. 아, 이거 여기선 사해충이 되니까, 아, 이 앞에 명조고, 이거는 사해충 돼서 또 안 좋군요. 이것도 안 좋아요. 이렇게 되면 사해충이 돼서, 들어오는 사해충이 돼갖고 좋지 않아요. 이 사주도. 지지는 지지대로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병화, 이거 임계수 천간으로 들어오면 안 좋아요. 그런데 그 대신 기토가 들어오니까, 기토가 있으니까 그래도 막아주긴 해요. 임계수 들어와도 무난하죠. 네. 자, 오늘 그러면, 11번째 마지막이에요. 장승상의 명조예요. 네, 장승상. 네. 설하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비록 월령의 상관이지만 이게 자신합국을 해서 상관이 화해서 재성이 됐다. 작, 뭘 하라? 제왕생관으로 논하라. 부작 하지 마라. 상관용관이라고 하지 마라. 상관용관이라고 하지 마라. 근데 하든 안 하든 관을 써야 되는데요. 하지 말든 하든 관을 써야 돼요. 관을 써야 돼요. 참 이게 억지로 해석을 하는 거죠. 행운에서 관인 방신이면 아름답다. 관인 방신이면 아름답다. 천간으로만 우선 볼까요? 예. 천간대우는 좋습니다. 해, 자, 축. 어디 뭐 별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지지로도. 해가 돼도 해미 목국을 해서 이게 좋은 사주예요. 네. 자가 다시 들어오면 좀 안 좋겠죠. 자도 괜찮아요. 왜냐면 지지에서 자가 왜 좋냐면 목이 용신이니까 이거 묘미 합했죠. 목이 용신이니까 수가 희신이에요. 네. 쟤는 이미 왕하다. 이렇게 신진 왕에서 불이 재견 재성을 다시 볼 필요는 없다. 상관 역시 불상의 마땅치 않다. 상관 역시 신금 마땅치 않다. 사실은 요 유금이 안 좋죠. 술토는 괜찮아요. 그래도 술토는 괜찮고요. 해수가 조금 그러네요. 차편은 장승상 조이다 라고 했죠. 마지막에 이게 상관의 마지막이죠. 설하고는 월령이 상관이나 자신수구로 해서 합구로 해서 상화 위재가 재성이 됐다 한다. 제왕생관하여 상관용관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든 저렇든 우행체형론으로 보면 역시 수가 왕하여 수체토와 용조에 미토는 해미 목국을 이루어 화는 없어 불용하니 목수가 용이 희신이 된다. 대운에서 천간으로 갑을병정무로 흐른다. 지지로는 수운도 무난하다 라고 했죠. 자, 양인격이 다음번에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관격 한번 총정리를 하죠. 상관의 용신을 무엇을 쓰는 걸 한번 확인하고 오늘 마지막 강의를 상관격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관용제 하는 거예요. 상관용제. 근데 첫 번째 재성을 쓰는 것보다 이건 상관용제는 구신을 쓰는 거죠. 첫 번째. 그런데 상관은 우선 먼저 찾을 게 신강하냐 인왕하냐 요거 뿌리를 좀 찾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정인을 우선 찾는 게 좋아요. 사형격은 우선 눌러주는 게 좋죠. 그래서 상관이 재성을 쓰게 되면 요즘 같은 경우 장사, 영업 방향으로 나가고요. 상관이 정인으로 딱 눌러주면 상관격이 정인으로 누를 정도면 역시 정인이 좀 있어야 돼요. 근데 너무 지나치면 상관상진이 돼갖고 사주가
또 이거야말로 일반적으로 참 나쁜 사주가 돼버려요. 정인이 많으면서 상관격은 정인이 너무 많아도 안 좋아요. 그래서 정인으로 싹 눌러주면 그래도 국가에 가서 뭐를 먹어도 녹을 먹어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상관 정인 정인을 쓰는 거겠죠. 폐인격, 그렇죠. 상관 두 번째 상관 폐인격이에요. 재성 쓰고 그 다음에 인성 썼죠. 폐인. 세 번째 재성과 인성을 같이 쓸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대운의 흐름에 따라서 이 친구가 잘 나가냐 못 나가냐인데, 이건 뭐 도통제까지 지낼 정도면 좋은 사주죠. 그래서 재성과 인성, 그러니까 재성 하나 쓰는 경우, 인성 하나 쓰는 경우, 재성과 인성을 같이 쓰는 경우 세 번째예요. 예. 그리고 네 번째, 살을 상관에서 살인상생하는 걸 쓰는 거예요. 살인상생도. 여튼 상관격을 고르게 써요. 첫째, 여튼 일주가 강하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살인상생을 쓰는 거예요. 예. 이거 맞추기가 힘들겠죠. 예. 상관대살, 살을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아까 맨 마지막에 건 상관용관도 하잖아요. 예. 상관대살도 가능해요. 이런 상관대살을 한 경우 그냥 인성을 반기고 재성을 꺼린다라고 했죠. 문명시. 이게 이 사주는 별로 안 좋은 사주. 이 사주가 별로 안 좋군요. 예, 장재양, 절강성, 성주. 이 장재양을 제가 용신을 안 뽑아놨네요. 한번 볼까요? 이건 뽑아놨고요. 장재양. 네. 이거 결국은 재생관하는 사주예요. 네, 재생관하는 사주요. 여기다 이렇게 쳐놔야죠. 요것과 요거 교를 쓰죠. 요거 지금 빨간색을 칠할 수가 없는데 잠깐만요. 도구상절을 해서 서식. 네. 자, 그럼 목화로 가야 되거든요. 이게 대운이. 근데 지금 대운이 어떻게 흐르죠? 수금으로 흐르잖아요. 역대운으로 흐르잖아요. 축. 그래서 해자 축 해서 임묘진 사오미만 흐르면 끝내주는 사주죠. 근데 계유연이 계유년에 태어나서 남자니까, 여자 같으면 모르는데 남자니까 역대운으로 흐르는 바람에 사주가 좀 대운에서 받쳐주질 않았죠. 이게 설하고 씨가 이걸 좀 추천한 거예요. 설하고가. 그렇든 저렇든 절강성 성주라니까 뭐라고 얘기할 건 없죠, 제가. 자, 여기서 오늘 마지막으로 용관. 상관에서 관도 쓸 수 있다. 이건 특수격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겨울철에 태어난 금일주는 근만 있으면, 일주에 근만 있으면 화를 쓸 수 있다. 특수격이죠. 이제 또 여름철에 태어난 나무는 인성을 반드시 바라죠. 예, 왜냐하면 물이 급하니까. 여기서는 불이 급한 거고요. 결국은 조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조로. 예. 자, 그래서 상관격에 관 쓰는 것까지 마쳤습니다. 다음 강의는 논양인으로 들어가죠. 예.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